스토리가 점으로 돼 있어요. 뭔 느낌인지 알아요? 어디 놀러 갈 때마다 스토리가 막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 사진은 죽어도 안 올려. 그러면서 아 오빠 그런 건 내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사실 네 얼굴이 부끄러운 걸 수도 있음. 바람기 있는 여자들의 특징. 가끔씩 와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위험한 여자,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여자를 여자 입장에서 한번 알려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고민해가지고 몇 가지 적어봤거든요.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도덕성 결여. 이게 저는 이제 바람기 있는 사람들 가장 큰 특징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바람이 피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이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 제가 옛날에 만났던 사람 중에 같이 길거리를 가는데 쓰레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길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양심과 함께 버리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장난식으로 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나랑 만나면서 다른 여자들이랑 연락을 엄청 했었던 거를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이거에 좀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도덕성이 결여된 행동, 이게 비단 이성관계에서만의 행동이 아니더라도 약간 이건 좀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남들이 다 지키는 규칙 같은 거를 아무렇지 않게 어긴다거나 이런 거에서 죄책감이 하나도 없으면 바람에서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번, 남 탓이 일상임. 이거는 제가 약간 좀 찔려요. 왜냐면 제가 오버워치 할 때 남 탓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잘못한 부분을 딱 인정을 하고 남 탓을 꼭 해야 될 때만 한단 말이에요. 아시죠?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남 탓이 일상인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든지 자기 합리화해버림. 예를 들어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야.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막 혼났어. 그러면 진짜 걔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거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 그거는 솔직히 그 사장님이 잘못 시킨 거잖아. 맞지 자기야? 막 하면서 자꾸 나한테 막 동의를 강요하면서, 누가 봐도 얘가 잘못한 게 맞는데 뭐든지 약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약간 바람을 필 건덕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니까 하면 안 돼 라던가 아니면 죄책감을 가지기라도 하거든요. 남 탓이 일상인 사람들은 이런 약간 나쁜 마음이 들었을 때 약간 죄책감을 가지고 이걸 없애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내 남자친구가 나를 먼저 외롭게 했으니까, 나는 바람 핀 거 아니야, 얘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그냥 날 위로해주는 사람이 조금 끌렸을 뿐이지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 이 사람들한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인 것 같아요. 죄책감을 가지고 도덕성이 있고 이러면 바람을 절대 피지 않거든요. 네? 애매하게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 바람 잘 피우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예쁜 애들도 피우고 진짜 잘생긴 애들도 피워요. 근데 왜 애매하게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많이 피우는 것처럼 보이냐면, 진짜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 개체수가 많이 없어서 많이 안 피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애매하게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 그래가지고 걔네가 많이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임.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상 예쁘고 잘생겼다고 해서 안 피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번은 술 좋아하는 여자. 저는 누가 걸러야 되는 여자 알려주세요 하면 무조건 저는 이거부터 말하거든요. 술 좋아하는 여자. 술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가끔씩 뭐 위스키 한 잔씩 홀짝홀짝 한다던가, 뭐 재밌는 걸 보면서 맥주를 한 잔씩 한다던가, 이런 여자들은 괜찮아요. 근데 술 자리를 좋아하는 여자. 술은 잘 못 마셔. 근데 술 자리에 항상 나가. 근데 또 여자끼리 마시는 것도 아니야. 남자가 꼭 껴있어요. 아니면 여자끼리 마시러 나가서 남자가 껴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면 진짜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술자리가. 술자리에 가면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도덕성이 결여돼 있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충동적인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술의 힘이라는 게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나쁜 일들, 이런 거를 술의 힘을 빌려서 그냥 해버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저는 술을 좋아하고 술을
술을 즐기는,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막 취할 때까지 마신다, 이런 여자는 무조건 만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술자리를 좋아하는 여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50%는 걸을 수 있다고 봅니다. 4번입니다. 이거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래된 친구가 많이 없음. 이거는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래된 친구가 많이 없다는 거는 약간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한 의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가 많이 없는 거랑은 달라요. 친구 많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찔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래된 친구가 많이 없는 거야. 바람피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을 많이 두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친구들이 되게 많아. 1년 정도 된 친구, 어제 파티에서 만난 친구, 막 일주일 된 친구,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 근데 오래된 친구가 새로운 친구에 비해 진짜 많이 없어. 이러면 약간 조금 친구 사이에 의리가 없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것들에 쉽게 질려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제 주변에 봐도 진국인 사람들은 오래된 친구들이랑 좀 깊고 좁은 관계를 많이 유지하는 편인 것 같고, 넓고 얕은 관계가 다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닌데 새로운 친구만 자꾸 사귀고 오래된 친구가 없다면 약간 의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을 핀다는 건 아니에요. 의심되는 바람 끼는 여자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남사친이 너무 많음. 그냥 남자인 지인이 많을 수는 있어요. 저도 대학 시절에 남자인 친구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실용음악과다 보니까 저는 작곡 전공이고 악기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잖아. 그러면 드럼, 베이스, 기타 다 남자야. 보컬도 남자 여자 거의 50%. 그렇다 보니까 남자인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밴드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남자인 친구들이 저도 많았어요. 지인들이 많고. 근데 제가 말하는 남사친은 지인 수준이 아니라 매일 연락하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 저는 남사친 여사친은 없다 주의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사친 여사친 중에 그냥 가끔 안부 인사 건네고 생일날에 기프티콘 전해주고, 그러고 좋은 일 있을 때 축하해주고 슬픈 일 있을 때 위로해주고, 이런 친구들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 일 없는데 쓸데없는 연락, 뭐해? 약간 이런 거 주고받는 사이 있잖아요. 쓸데없는 연락 주고받고 갑자기 통화하고, 이런 남사친이 주변에 너무 많잖아? 그러면 약간 바람기 있는 여자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헤어지고 나서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이랑 사귀게 됩니다. 근데 남사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사친이 많이 없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사친을 사실 더 조심해야 함. 어떤 친구들이랑 친한지, 끼리끼리는 과학임. 예를 들어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자인 친구들이 있어. 근데 맨날 막 클럽을 가고 되게 문란하게 노는 여자들이야. 그런 여자애들 특징. 자기 친구를 막 까. 야, 걔 이번에도 막 남자랑 만나서 원나잇 때 자기야, 걔 좀 이상한 것 같아. 내 친구지만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여자 특. 지도 이상함. 그런 친구가 정말 안 좋게 보이고 그 친구랑 다른 사람이면 그런 여자애들이랑 서서히 멀어집니다. 절대 친하게 못 지내요. 근데 끼리끼리 잘 논다는 거는 이 여자애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남사친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여사친들이랑 자주 노는 여자면.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랑 노는지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남자를 볼 때 이 남자애가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과학이라서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 꼭 조심하시고요. 어떤 친구들 사귀는지 약간 참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러고 뭔가 자기들만의 취미가 있고 카페 가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막 인생 네컷 찍고 막 이런 여자애들 많거든. 그런 애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7번. 이거는 약간 케바케긴 한데 저는 대부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노출이 너무 심한 사람. 이거는 제 주변을 봤을 때 웬만하면 맞았어요. 약간 이게 자기를 어쨌든 과시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성적인 매력을 되게 어필하는데 막 거부감이 없고 약간 흘리고 다니는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나라도 너무 몸매가 좋고 이러면 막 보여주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 필살기로 꺼낼 수는 있거든요. 당연히 이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야. 근데 SNS 사진이 노출로 도배가 돼 있어. 진짜 어떤 계정에 들어가면요, 얼굴보다 찌찌가 더 많이 지분을 차지하는 피드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막 만났을 때 좋은 여자일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자신만의 여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여자도 아니고요. 근데 이게 노출을 많이 하면서 약간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허스름 없는 터치, 사람.
내 남자한테는 그래도 돼. 얼마나 좋아요. 내 남자한테 좀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런 건 괜찮은데 어딜 가든 그렇게 끼를 흘리고 다니는 여자, 그런 여자는 살짝 조심하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8번, SNS에 미쳐있음. 이게 약간 7번이랑 보통은 세트로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나랑 사귀는 건 티 안 냄. 이게 진짜 위험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SNS 겁나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스토리가 점으로 돼 있어요. 뭔 느낌인지 알아요? 어디 놀러 갈 때마다 스토리가 막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 사진은 죽어도 안 올려. 그러면서 오빠 그런 건 내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사실 네 얼굴이 부끄러운 걸 수도 있음. 진짜 조심해야 돼. 여기에서 이거는 제외해야 돼요. 직업인 경우는 제외. 왜냐면 인스타 인플루언서 분들인 경우에는 가끔씩 이게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SNS 활동이라는 게 인스타로 이제 아예 돈을 버시는 분들이니까 피드도 열심히 올려야 되고, 남자친구가 있으면 또 직업적인 그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인데 SNS에 너무 미쳐있고 막 남들이 가는 곳은 꼭 가가지고 올려야 되고, 오빠 이번에 미정이가 간 카페인데 예쁘지? 여기 우리도 같이 가자. 여기 브런치 세트가 57,000원인데 진짜 되게 먹을만하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들이 갔던 곳 꼭 가야 돼. 남들이 드는 가방, 옷 이런 거 엄청 신경 쓰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면 바람길을 떠나서 일단 만날 때 행복하게 해주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여자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 끼는 여자들의 특징 제가 한번 고민해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께 좋은 지표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자를 고르실 때. 이게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거를 다 해당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한 번이라도 그 쎄함의 경계를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잘 몰라 사람들이. 그냥 뭐 도덕성이 결여돼도 그냥 뭐 이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잖아. 남 탓이 일상이고 뭐 술자리 좋아하고 이래도 뭐 잘 노는 여잔가 보지. 새로운 친구 좋아하네. 외향적인 여자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많이 해당되면 하나씩 레이더가 발동할 수 있잖아. 이거를 조금 그래도 알고 있으면 아예 생각 안 해본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를 만날 때 이제 기준이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언젠가 도움이 될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람 잘 피우는 남자도 정리해달라고요. 제 구독자분들이 남자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사실 남자도 여기에 대부분 해당이 되거든요. 도덕성 결여, 남 탓이 일상임, 이거 두 개 다 남자한테도 해당이 되죠. 그리고 술자리 좋아하는 남자, 오래된 친구 많이 없음, 여사친이 너무 많음, 그리고 남사친 어떤 애들이랑 노는지, 맨날 클럽 가거나 뭐 막 안마방을 가거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그런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야 민철이 있잖아, 걔는 좀 그런 게 있어, 막 여자들 막 원나잇 하면서 바꿔가면서 만나더라고. 그런 친구를 곁에 두면 조심해야 돼. 노출이 너무 심한 사람, 이거는 남자로 대입했을 때 남자 중에 바디 프로필 엄청 찍거나 맨날 운동할 때마다 스토리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사람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사람 뭔지 알아요? 등발 자랑하고 내 승모를 얼마나 키웠는지 자랑하고 약간 이런 남자들 있단 말이야. 운동을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너무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 과한 그런 게 있어. 어떻게든 막 어필하고 싶어 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SNS에 미쳐있음, 그리고 나랑 사귀는 거 티 안 냄, 이것도 남자한테 똑같이 해당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람 끼는 남자들의 특징으로 바꿔도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바람 끼는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케바케를 항상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 남자는 의심은 하는 사람이 연애도 많이 하고 바람도 잘 피우더라고요. 오히려 키 작지만 잘 꾸미고 재밌는 남자가 의외로